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전에 큰 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젯밤이었습니까? 미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됐었죠. 이거 거의 99% 확실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했냐? 양적 긴축, QT를 아직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 속도를 얼마만큼 조절하겠냐? 완전히 끝낼 것이냐? 그것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연준은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250억 달러 규모,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요. 그 규모를 예전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입니다. 이거는 호재죠. 그러니까 그 자금 회수하는 속도를 많이 줄였어요. 이건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 모기지 담보증권 MBS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담보증권의 상환 규모는 기존대로 월 350억 달러, 생각보다 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 연준에서 지금 양적 긴축, 이게 끝나기를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야 그 다음에 QE가 되겠죠. 그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돈 찍기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8부에서 9부 능선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토대로 볼 때요. MBS가 뭐냐? MBS가 그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빚을 국가에서 사주는 거예요. 연준에서. 그 규모를 유지했다는 얘기는 예상이 맞다면 미국의 부동산 상황은 지금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FOMC 올해 남은 일정, 지금 3월 달이 지금 지난 거죠. 우리 한국 시간 3월 20일 새벽 시간에 이걸 발표를 했었고, 5월 이제 초죠. 5월 6일, 7일, 우리 시간은 5월 8일. 요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냐, 또 아니면 이제 6월로 넘어가냐 또 결정을 할 겁니다. 4월 달은 그러면 없는 거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5월 전까지 해서 QT를 종료할, 완전히 끝낼 확률이 거의 100%. 이제 사람들이 돈을 넣고 배팅하는 사이트에서 거의 100%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QT라고 하는 게요. 그 코루나 시절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금리 인하도 거의 제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이 너무 올랐고,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과열됐으니까, 인플레이션 높으니까 2022년 6월 달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22년 6월부터 했던 QT를 종료한다는 게 의미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 연준과 재무부가 이제 유동성, 채권을 가지고 통화정책 이렇게 펼치죠. 재무부는 실은 23년 3월부터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을 시작했어요. 그때 은행 위기 있었죠. 그냥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뒤에서 은행들 이제 유동성을 풀었죠. 그것 때문에 23년, 24년이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연준은 QT했죠. 그러니까 예전 2008년식으로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연준에서 계속 QT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재무부에서 슬쩍 유동성을 시장에 엄청 주입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눈속임이 있었다. 연준도 QT가 종료된다는 것은 180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방향 전환입니까? 수도꼭지 잠갔다가 이제 다시 튼다는 얘기예요. 물이 들어온다. 여기에 가장 격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뭐다? 크립토다. 코인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아니면 6월 달 FOMC 하겠죠.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올해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물론 바뀔 수 있지만 빠르면 5월 초, 늦으면 6월 정도 해서 금리 인하가 한 번쯤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0일 트럼프가 또 연준 금리 인하라고 압박 멘트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합니다.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게 뭐냐. 연준의 금리는요. 항공모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보트처럼 그냥 그 노로 저어가지고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방향성이 뭐다? 한동안 쭉 간다. 그 방향성이 유동성을 더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금리는 더 낮아질 것이다.
뭐 예전처럼 근데 그 제로금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는 결국에는 인하 쪽으로, 달러는 지금보단 더 약세로 돌아설 것을 의미합니다. XRP 법적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죠. 암호화폐 시장을 환경을 바꿀 것이다.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겟 거래소 애널리스트인데 이거 사실상 이거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점만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XRP도 법적 분쟁이 종료됐죠. 종료되면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 XRP가 증권인 줄 알고 SEC에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맞소송을 취하했죠. 상품으로 불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건 충격적이죠. 정말 뭐 뒤통수를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리플 얘기를 뭐 이렇게 자주 안 드렸던 뭐 이 소송 관련된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이미 다 답안지 이미 보여주고 싸우는 싸움인데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래 가격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죠. 자, XRP냐 솔라나냐 누가 더 현물 ETF가 그 다음에 먼저 승인이 될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솔라나를 먼저 꼽긴 했죠. 이 소송 이슈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뭐 이거 의미가 없어져서 뭐 누가 먼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둘 다 됩니다. 지금 리플에서 그 소송이 지금 100%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있냐면 그 예전에 그 토레스라고 하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잖아요. 너희들 2차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있어. 그러니까 벌금 내. 이거 이제 벌금 액수랄지 어떻게 낼지 최종 합의 남았어요. 근데 이 최종 합의에 대한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이젠 리플이 쥐고 있어요. SEC는 그 이제 맞고소 이제 취소한 거니까 리플이 고소한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최종 합의의 키를 누가 졌다? 리플이 진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고 이제 그 마지막 협상하고 끝날 겁니다. 끝났잖아요. 그럼 뭐다? 다음에 ETF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블랙락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ETF 다음이 뭐다? 꿈에도 소원은 IPO. 근데 이 IPO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하반기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겠다. XRP나 솔라나의 가격만 오를까요? 개인적으로는 코인들이 진짜 물들어오면 웬만한 거 다 오를 겁니다. 이때 소위 좀 묵었던 코인들, 뭐 이제 못난이 자식들 코인들 있죠. 그때 적당히 털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웬만하면 다 오를 겁니다. 가급적 하지만 어떤 코인을 투자하자? 미국 코인, ETF 후보군 코인, 시총 높은 코인. 그들의 선택을 받은 코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투자는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지금 최근에 한 3달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계속 누군가 주워 담았다면 돈이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인 가격 오르면 부의 이전. 그 손바뀜이 일어난 거겠죠. 자, 리플의 빵형이 올 하반기 XRP ETF를 승인될 것을 확신한다. 자, 빵형이 전날 밤 이제 그 SEC가 항소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뭐 이제 빵형은 CEO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겠죠. 어찌됐건 제가 볼 때요. 이 미국의 여러 법 집행 기관이 저번에 비트만 비축하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도 비축 자산에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납세자, 미국에 세금 내는 그 이제 세금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몰수예요. 너희들 범죄 행위, 너희들 뭐 잘못했지. 그때 벌금 때리는 거죠. 미국에서는 벌금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큰 벌금 액수를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받아내는 게 실적처럼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리플의 빵형이라면 저는 미국 SEC 벌금, 이게 지금 낼 게 한 뭐 1,500억, 1,700억 있거든요. 요거 금액을 좀 줄이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XRP로 납부를 할 겁니다. 제가 빵형이라면. 왜요? 이거 벌금이잖아요. 벌금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비축할 수 있네요. 제가 빵형이라면. 빵형은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커넥션이 있습니다.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뭐 물론 제가 미래는 모르죠. 상반기에 블랙락에서 뭐 한다? ETF 신청할 거다. 솔라나 XRP. 그 뭐 신청한다고 될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저는 ETF 승인될 것을 예상합니다. 정확히 언제일지를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쌀 때 사놓고 묵히면
끝입니다. 쌀 때 사고 묵히면 끝이다. 자, 트럼프 금리 동결안 연준 압박. 잊을만 하면 연준 의장 들으라고 뭐 소셜 뭐 트루스 미디어 뭐 그 트위터에다가 rate is too high 맨날 이 얘기해요. 뭐 dollar is too strong 뭐 무슨 2017년도 데자비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훨씬 낫다. 옳은 일을 하라.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일이다. 4월 2일 아시죠? 세계 각국 대미 그러니까 관세율을 상호 관세 몇 프로 때릴지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날이다. 이거 뭐 이제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지금 받아낼 거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본질,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예요. 지금 투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금리를 압박하고 관세 협박을 하고 시장을 폭락시켰다 조정을 하고 뭐 저쩌고 뭐 전쟁이 끝나냐 마냐 뭐 휴전을 하냐 마냐 미사일 뭐 그 와중에 또 쏘고 있죠. 네네 하시면 된다. 트럼프는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부동산 평생 이 사업을 했습니다. 뭐 억만장자죠. 협상과 심리에 강한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영웅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영웅은 뭡니까? 주인공. 제일 마지막에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이런 그게 이제 협상에 있어서도 계속 뭐 이제 분리하고 상대방을 치킨 게임 거의 죽일 것처럼 압박하다가 받아낼 것 받아내면 짜잔 하는 겁니다. 웬만한 어려움, 눈 꿈쩍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강심장인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뻥 터뜨리겠죠. 올해 내내 저는 시장의 급등락이 클 것으로 여전히 전망을 바꾸지 않습니다. 2분기 올랐다, 3분기 떨어졌다, 4분기 올랐다. 그 중간에도 들락날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다? 금리 인하, 돈 찍기 시장을 부양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우량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결과를 뻔히 알고 보는 축구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파키스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세계 인구 1위 이젠 인도죠. 2위 중국입니다.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3억 4천만 명. 4위는 인도네시아 2.8억 명. 5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2.5억 명. 자, 파키스탄이 국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 파키스탄은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이 9위입니다. 거의 1,500만에서 2천만 명의 투자자가 있다. 여기 이제 그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 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미국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트럼프가 우선순위 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로비 집단이 코인을 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겠죠. 이번에 뭐 이제 작년이죠. 그 대선 총선은 뭐였다? 미국의 테크놀로지스트 혹은 이제 VC들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정권을 지금 가서 장악한 겁니다. 그들이 뭐를 콕 찍었다? AI 그리고 크립토를 콕 찍었다. 답안지 이미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근데 차트를 봤더니 밑에 지지선이 깨져도 너무 깨졌네. 뭐 환율은 이거 뭐 완전 뭐 박살이 났고 금리는 뭐 너무 높고 정치는 뭐 완전 뭐 아수라장이고 경기 침체가 뭐 저쪽에 보이고 있고 전쟁을 하냐 마냐. 이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비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본질이고 진짜 본질은 뭐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 CBDC, 크립토를 뭐한다?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코의 중앙은행이 여기 보면요. 예전에 총재 어떤 분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이사회 멤버는 좀 불안하다. 자산 기준도 애매하고 가격 변동성은 너무 크다. 이거 프로세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행 뭐 중앙은행에서도 왔다 갔다 국가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에이 이거는 좀 한국은행 그 총재님이 얘기하셨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장단점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투자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다? 상상력. 미국에서 실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면 실제로 비축을 저는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하면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등등 세계의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따라갑니다. 아까 뭐 파키스탄, 뭐 체코, 뭐 이런 뭐 스위스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따라가요. 전 지구적인 포머가 옵니다. 어디에? 비트코인에. 정해진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펀드 매니저든 사게 돼 있어요. 뭐를? 비트코인이 무조건 쟁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단가, 얼마에 사냐. 단가만 낮으면 뭐합니까? 개수가 많아야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상장사, 뭐 밸류 크리에이션, 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8개 정도 사기로 결정했다. 뭐 이제 우리 돈 한 10억인데 비트코인 뭐 10개도 못 사네요. 자, 투자라고 하는 건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미래에 미리 베팅하는 거예요. 불확실하죠. 근데 내 눈엔 확실히 보이네요. 그것을 미리 선점하는 게임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넷에 이어서 이런 상장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은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비상장사도 분명히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왜 살까요?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메타플래넷,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줬죠. 비트코인 사놓고 짜잔 뭐 이렇게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실은 우리 비트코인 많이 쟁였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하면 주가가 10배, 20배, 30배 폭등을 합니다. 이거 안 사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비춥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엄청난 폭락을 하죠. 단 기가 막힌 절제를 할 수 있다면 진짜 막 환희에 정말 나는 딱 눈 감고 팔 수 있다 이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바에 저는 알트코인 사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좋은 알트코인. 투자는 혹시 모를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다.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이 왜 개인 지갑 안 쓰세요? 여기서 좀 답변 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뭐냐면요. 뭐 이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내 소중한 코인 뭐 노력해서 공부해서 뭐 열심히 시행착오 겪어서 차곡차곡 모았겠죠. 이거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1순위는 사실 이겁니다. 해외 거래소도 100번 쓰면 한두 번 실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코인 지갑도요. 뭐 지갑 뭐 이렇게 키 같은 거 까먹거나 심지어 그 하드웨어 월렛을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업비트, 저는 이제 주로 업비트에 그냥 둡니다. 근데 이거 해킹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라도 뭐 저기 한 5년, 7년 전이면 아니었겠지만 지금 업비트는 지금 어쨌든 법이 생겼잖아요. 최악의 경우 해킹돼서 다 털려버려도 최대한 변제를 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요. 뭐 그냥 금고에다가 금덩이 넣어놔도 도둑 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100% 안전한 건 세상에 없어요. 이 리스크를 원래 감행하는 것이다. 물론 저도 예전에 스테이킹도 다른 뭐 해외 거래소 뭐 디파이 같은 거 이제 시도를 했었죠. 많이 생각해 보면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이제 이자 받으려고 이거 하잖아요. 이자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시드를 늘려서 훨씬 더 많이 우량 코인을 싸게 많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고요. 그 다음 잃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다렸다가 비쌀 때 다 털어버리고 탈출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뭐 이자를 뭐 이제 뭐 한두 푼 더 받고 뭐 말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하고 싶진 않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갑에 이제 집어넣는 건요. 그 누구도 정부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유튜브 다른 이제 분들 거 보시고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X 뭐 이제 거래소입니다. 코인 거래소인데 여기에서 뭐 futures credits를 출시했다. 이건 이제 선물 거래할 때 담보로 이제 돈 빌려가지고 위아래 이게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 자산 토큰화하면 뭐 부동산, 채권, 주식만 토큰화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우리들의 신용 크레딧,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말로 그냥 빚입니다. 우리가 빚지는 거 이것을 자산 토큰화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이런 프로젝트들 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글로벌 엘리트들은
빚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이 빚도 사고 팔 수 있어요. 뭐 탄소 배출권, 뭐 나중에 지적 재산권 이거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종이 달러, 종이 위안화를 찍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뭐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화를 찍는 거죠. 그들의 전략은 항상 뭐였다? 빚을 권합니다. 돈 찍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인 투자를 하잖아요. 성실하게 원화채굴을 해서 어렵게 막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실패를 함에도 중꺾마의 정신으로 끝까지 하는 게 쉬울까요? 빚을 내서 한 방에 그냥 묶어 더블로 가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의 유혹이 크겠죠. 저는 전자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김승호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급히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그냥 정도를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지나놓고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근데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또 동결했네요.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요 5%입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기관들은 너희들 기껏해야 4.5%나 되면 다행일 거야. 지금 대부분 이렇게 IMF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5%는 턱도 없다.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 5% 달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5% 달성이 된 게 맞는지 혹은 어떤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5% 달성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트럼프 덕분에 큰 타격이 중국에 불가피하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을 내수를 키우겠다. 이렇게 지금 바꾼 거예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중국에서 올해 역대급 QE를 합니다. 역대급으로 할 겁니다.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요. 이번 만약에 잘못하면 예전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 꼴을 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돈을 풀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근데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지금 못해요. 이게 지금 1위안화를 지금 이제 달러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환율인데요. 1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위안화가 가치 절하됐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위안화가 더 휴지 조각이 돼요. 이거 지금 못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관세 전쟁, AKA 환율 전쟁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큰 형님 미국부터 금리 인하 하셔야죠. 그 다음에 작은 형 중국, 셋째 형 유럽 등등등 지금 경제 안 좋은 국가들 지금 큰 형님 지금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약달러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확정이에요. 약달러.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고 미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찍을 거예요. 이게 확정이란 걸 믿는다면 투자는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겠죠. 미국의 하원 의원 게리 겐슬러의 SEC 같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폐 규제 통과되어야 된다. 이 무슨 친코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아니네요. 민주당입니다. 과거에 SEC 그 게리 겐슬러 이거 너무 최악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암호화폐 규제 법을 통과시켜라.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추진을 위해 양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행정명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실현될 게 뭐가 있냐. 초당적 코인 입법 합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 로비스트들이 반코인 인사를 그 로비했잖아요. 다 떨어뜨린 거예요. 선거에서 다 낙방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행정명령 그 굉장히 그 극적으로 우리 그 트럼프 형님께서 다 얘기했죠. 행정명령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에요. 준비 작업, 법이 이게 준비할 게 좀 많습니까? 아직 뭐 코인이 이게 뭐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아직 이것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거 준비 작업을 지금 SEC 정부의 TF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요게 끝나고 규제 명확성 된 다음에 입법, 누가 법을 발의를 하겠죠. 이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하지만 지금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스 그룹 여기 고위 3인이요. 고위 임원 3명이 새로운 스펙,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금 케이만 아일랜드에 뭐 있다고 하고요. 케이맨 제도. 여기에 이제 좀 규제가 프리한 곳입니다. 1.8억 달러면 한 2,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어떤 또 다른 사업 인수를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근데 그 분야가 이미 밝혀져 있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 군용, 이제 민간 및 군용 목적 기술 분야의 회사들을 인수할 것이다. 트럼프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도 지금 뭐 한다? 님도 본 김에 뽕도 따고 암호화폐, 지금 여기 암호화폐 뭐 한다? 투자한다. 투자할 것이다. 왜? 확실히 키울 거니까. 그렇죠?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여기가 선물 거래. 선물 이게 비투자네요. 비투 할 때 담보 받습니다. 그 담보로 뭘 받는다? 에이다, 카르다노와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이거 담보로 맡기면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르다노와 이더리움을 도박장 지금 그 카지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맡기고 돈 빌려야 되죠. 전당포도 뭐 시계라도 맡겨야 돈을 빌려주죠. B2 할 때 담보로 받아주겠다. 믿어지십니까? 카르다노와 이더리움. 가성비와 확장성 등 이제 뭐 왜 카르다노냐, 왜 이더리움이냐. 사실 이더리움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체인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선택했냐 안 했냐요. 지금 선택을 받았던 트럼프 5개 코인 명시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답안지를 여러 번 알려주고 있네요. 자, 두바이 국토부 여기에서 부동산 토큰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근데요, 여기 부동산의 그 가상자산 규제 당국 두바이 미래 기금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큰화 부동산이 2033년까지 도시 전체 부동산 거래의 7%를 차지할 것이다. 8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거래의 겨우 7%? 생각보다 더딜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혹은 뭐 XRP 좀 장기적으로 어디 그냥 안 보이는 계좌에 빼놓고 한 5년, 10년 묵히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동, 노르웨이 국부 펀드들, 뭐 두바이 이런 데서 국부 펀드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왜 이렇게 크고 유명하고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유는요, 노르웨이도 그 엄청난 산유국입니다. 석유는 지는 해라는 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이거 준비해오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그 미래의 핵심 한 축이 뭐다?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Volatility Shares, 뭐 미국의 펀드 운영사인데 이 친구들은 항상 Volatility가 뭡니까? 이 변동성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뭐 첫 솔라나 선물 ETF 뭐 이것도 출시를 하지만 레버리지 2배 솔라나 ETF도 함께 출시한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묶고 더블로 뭐 위로 아래로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인버스죠. 우리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인버스 ETF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고 XRP 선물 상품 출시 관련 SEC 소송 취하 계획. 여기 이제 비트 노미널이라고 하는 뭐 여기에서 XRP 선물 상품을 출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CFTC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SEC와 서로 이제 뭐 핑퐁을 주고 받은 거예요. 서로 공격을 주고 받았다가 SEC 그 이제 소송했다는 것을 이제 취하시킨 거예요. SEC가 아니고 CFT 승인 받으면 된다. 이 말 무슨 말이다? XRP가 상품이란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비트 이더 얘네들도 그렇게 갔었죠. 순서가 처음부터 현물 ETF가 아니라 처음에는 선물, 그 다음에 선물 ETF, 그 다음 뭡니까? 현물 ETF죠. 그 순서대로 좀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보여줬는데도 나는 코인은 쓰레기고 뭐 암호화폐 저기 특히 뭐 알트코인은 다 암호화폐 다 이제 그 우량 코인 위주로 가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죠.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믿으면 이건 제가 볼 때 보고도 안 믿는 격입니다. 자, 블랙록에서 이 로버트
위치닉 이 친구가 이 담당 임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극비입니다. 이 극비를 유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한 거겠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비트코인이 뭐다? 글로벌 통화의 대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글로벌 통화요? 5년 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IMF 통화바스켓 안에 특별 인출권 안에 뭐가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쏙 들어갈 것이다. IMF 특별 인출권 이게 뭐냐면요. 그 국가 옛날 97년 우리가 돈 받았잖아요. 지원금 받았는데 여기서 뺏어 주는 거예요. 특별 인출권. 달러 제일 많이 넣어놓고 그다음 유로, 그다음 위안, 엔, 파운드 이렇게 해놓고 조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비트코인 들어간답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빅테크, 국부펀드, 연금펀드, 국가적으로 극심한 포모 이후에 이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미국의 SEC 암호화폐 TF 팀장 재선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헤스터 피어스.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맘이에요. 완전 2018년도부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코인 인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스터 피어스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다? 암호화폐 TF팀의 팀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난 재선 안 할 거야. 난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가 뭡니까? 빨리 나 지금 이거 임무를 끝내고 싶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TF 이제 이거 없애자. 무슨 얘기냐? 뭐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P2P 상호작용을 보호한다. 특히 뭐 스테이킹 등 스테이킹 뭡니까? 이자 주는 거죠.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여기 뭡니까? 아발란체 등등등. 여기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오는 며칠에 임기가 종료됩니까? 6월달 임기가 종료된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는 빨리 이것 좀 끝내고 싶다. 정확하게 6월 며칠입니까? 6월 1일도 임기 6월이고 6월 30일도 임기잖아요. 찾아봤습니다. 6월 5일이네요. 6월 5일에 헤스터 피어스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뭐 한다고요? 숙제를 끝내고 싶다. 무슨 말일까요? 코인의 분류를 끝낸다라는 얘기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코인 분류, XRP가 뭐야? 솔라나는 뭐야? 카르다노는 뭐야? 증권이야, 상품이야, 화폐야, 뭐야 이게? 이게 규제 명확성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큰 기관의 투자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인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자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가장 중요하면서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실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고요. 이건 사실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오래전부터 상품이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이더리움 가지고 시간을 질질질 끌었고 XRP 가지고 수도 없이 끌었죠. 이건요.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입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 ETF 승인을 한 다음에 이자를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 뭡니까? 이게 솔라나요. 이게 이더리움이고 이게 카르다노가 아발란체, 알고랜드, 헤데라, POS 체인들이에요. 이자 준다는 얘기예요. 이자. 기관 투자자들 뭐 몇천억, 뭐 몇 조 원을 굴리면 이자 0.1% 더 주면 수수료 좀 싸면 이동시켜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돈이 액수가 크니까. 이게 이권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고입니다.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로비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쏙 빼버렸던 거예요. 일부러 이거 뒤로 빼버린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 장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숙제는 뭐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정확해서 발표 나오기 전에 있는 힘껏 우량 코인 사서 모으자. 빚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빚 투자는 절대 금지.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이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이랄지 관세, 전쟁 뭐 계속 전쟁만 할 겁니까?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이게 다 같이 죽자는 거니까 트럼프도 그럴 생각이 트럼프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상반기 내에 또 헤스터 피어스 6월 5일 전에 이거 끝내야 돼요. 그러면 4월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내에 이것들이 발표가 된다면 펌핑이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10년이 넘게 해묵었던 문제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했다라는 것을 규제 명확성이 됐다. 월가 장사 준비 끝입니다. 이미 사실 끝이 오래전부터 났었죠.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펌핑의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4월, 5월. 물론 제가 미래를 압니까? 미래 몰라요. 하지만 큰 펌핑이 만약에 나온다면 3분기 7월, 8월, 9월 달 여름 휴가 시즌 9월 달은 항상 통계적으로 별로 좋았던 기억은 없어요. 3분기에 그러면 당연히 약세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나중에 바뀌면 말씀드리겠지만 2분기에 큰 게 만약에 나온다면 원래는 제가 1분기였죠. 1분기 안 나왔으니까 안 판 거예요. 2분기에 나온다면 한번 익절을 그러니까 크게 오른 코인 위주로 한 번씩 이렇게 뭐 분할 익절을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경험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